박정입니다. 바로 뭐 시간도 한 40분 하니까 이 시까지. 네, 뭐, 예, 40분 준비하시면 뭐 슬라이드 수도 많고 그냥 막 올려놔서 슬라이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갖고 뭐 종료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아마 여기 있는 것보다 이 슬라이드 글 하려고 하면 여기 클릭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제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소리 다 듣기는 네, 지금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녹음할 마이크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나요. 보여? 보이긴 보여. 그럼. 자, 뭐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이 대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작년 2월 18일에 첫 환자가 대우에서 발생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뭡니까 CNN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뉴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그 핵폭탄이 터진 그런 장소를 뉴그라운드 제로라고 얘기하는데 설마 그렇게 될 거냐 이렇게 설마 했었는데 사실 뭡니까 그 우리가 예측했는 것보다는 더 심하게 이렇게 번져나고 그 다음 바로 뭡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사실 다 실현이 되어서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뭐 수치적으로 보면은 2억 5천만 명이고 현재 한 500만 명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고 뭐 특징은 이제 백신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이 팬데믹 판도가 아주 판이하게 아주 달라졌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뭡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백신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뭡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어떤 불평등 관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주요 과제를 한 3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각각 하나가 논문이 될 수 있는데 이건 한목에 하려니까 조금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 팬데믹을 대처하는 그 과학하고 정책이 아주 부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게 갈수록 이렇게 많이 논문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원인은 이 초연결성이거든요. 그 연결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처음에 우리가 각도를 잘못 잡았던 문제 해결의 어떤 그런 각도를 잘못 잡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대두된 게 초연결 생존이죠. 뭐 유명한 물리학자 그 파이만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대답 가능한 그런 영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만이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만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폭이 투하되면서 어떤 양심적 가책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어떤 그 과학이 할 수 있는 경계를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파이만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이만 라인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입장이 이렇게 충돌이 되면은 그러면은 서로 이게 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거를 서로 인정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요 파이만 솔루션의 이 중요한 게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엉뚱한 질문을 만들어 놓고 그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문제 해결을 거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 뭐 파이만이 신이 실제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때마다 벙어리가 되는 수밖에 없죠. 실제 우리가 이 파이만 경계에 있는 게 의학하고 사회학 이런 쪽이 서로 뭡니까 그 경계에 걸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으로도
의학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사회과학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병리학의 아주 두 거물들, 루돌프 피로하고 파스테르,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말입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과학이고, 정치는 넓은 의미의 의학이고, 의학은 사회과학이고, 정치학이고, 이렇게 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 피로는 사실 그 사회활동, 정치활동을 많이 했죠. 정치가 좀 논문도 엄청나게 썼지만은 독일 그 제국의회에서 비스마르크와 항상 그러니까 그 의견 충돌이 많이 나죠. 그 비스마르크는 뭐 3인당 쪽으로 얘기하기보다 이 피로하고 얘기하는 게 우파니까요, 그죠? 피로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만은 항상 아니까 피로가 군비 문제를 놓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 비스마르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고 하니까 피로한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총을 하든 칼을 하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피로가 하니까 수술용 메스를 하자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졌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런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19 이거는 그 사상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이 정책하고 과학이 그 부조화가 일어난 게 그 정책은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요. 과학은 전체를 해석해내는 어떤 자료 통계를 구하고 일정하면 그 정확성, 논리적 정확성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시간이 걸리고 이건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시간적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하고 언론은 뭡니까? 발 빠르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 반면에 과학은 좀 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거 다크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가 다크메일처럼 그죠? 암흑 물질처럼 데이터도 암흑 데이터가 아주 크게 있는 거죠. 처음에 이 다크 데이터는 그냥 이 컴퓨터나 웹상에 필요 없이 있는 그런 어떤 무용의 데이터를 다크 데이터라고 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 다크 데이터를 이용해서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다 나오고 오히려 뭡니까? 과학적으로 했던 해결보다 뭡니까? 이런 식으로 다크 데이터를 처리해서 하는 해결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정치와 언론이 이런 식으로 과학적 추론에 의하지 않고 가용한 자원에서 손쉽게 이렇게 뭡니까? 얻은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가용성의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질문이 어떤 질문에 의해서 뭡니까? 해결이 달려 있는 거죠. 나쁜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나쁜 정책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질문은 가장 미리 얘기해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게 최악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두 번째로 한 게 그게 뭘까? 실체에 대한 물음이에요. 좋은 질문은 이게 팬데믹 어떻게 해가? 이거 how예요. what이 아니고 how. 팬데믹이 어떻게 해서 왔나? 그죠? 그리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나쁜 질문이었던 어디에서 왔냐? 결국 이것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거죠, 미국이. 그래서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됐고, 그리고 혐오로 일관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마사 누스바움인데, 우리가 사회적 통제를 끌어내고, 이게 손쉽게 우리가 이 사회적 통합을, 일부 구성원에 이 사회적 통합을 끌어내는 이런 거는 혐오가 아주 좋은,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건 희생양을 만들어갖고
사회를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과는 그 전혀 말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사노 누스바움이 했던 게 이 혐오가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 혐오로 인해서 말이야 이 혐오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 큰 손실이 되어서, 그죠? 되돌아온다는 걸 이 마사노 누스바움이 여러 차례 그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뭡니까 답습했던 거죠. 이거 매독만 보더라도 전신에 뭡니까 싫어하는 국가의 병으로 이렇게 다 되어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매독이라는 병이 생겼을 때 매독이라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우리 뭐 전신에 다 뭡니까 나폴리병, 독일병, 프랑스병 뭐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자, 이 팬데믹의 원인은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답 될 수가 없죠. 마치만 그러니까 비행기 추락의 원인이 중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만 그 중력이 비행기 추락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해가 이거 팬데믹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가 그대로 팬데믹으로 확산하게 하는 환경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병리학자들이 뭐 피로라든지 파스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체에 관한 이런 물음입니다. 이 실체에 관한 물음은 이거 언제나 요원해요. 이 자체의 물음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철학적으로나 전문가학적으로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죠? 문제 해결에, 이건 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요. 뭐 서로 이런 논쟁도 많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그 전문가들이 시간을 두고 알아서 해야 할 문제를 갖고 미리미리 뭡니까?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고 뭡니까? 과학스러움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뭡니까? 아주 디테일이 아주 강한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200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면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게, 그죠?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고 착각이에요. 마크 트웨인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물음에, 팬데믹의 원인에, 이렇게 물음에 답을 한다 하면은, 이건 초연결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전염병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초연결이라는 말 안 쓰고 연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쓰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연결을 뛰어넘는 초연결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연결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초연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IoT나 이런 기술적인 어떤 결합을 통해서 초연결성을 이용했는데, 초연결성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ICT 기술을 이용해서 이 망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예요. 궁극적으로 일어난다 하면은 내용은 이래요. 그냥 어떤 사람이든, 그죠? 어느 곳에서나 누군가에게나 적극적으로 다 항상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뭐니까 4차 산업혁명하고 불가분 관련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여러 번 논문도 쓰고 이랬지만은 그냥 1차, 2차, 3차, 4차 이게 병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저는 관심 없어요. 이게 이게 1차, 2차, 3차, 4차는 마치 말입니까?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차원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한쪽 편은 항상 말입니까? 기술혁명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혁명이 일어나고요.
다음에 물질의 네트워크 혁명이 일어나고 정신의 네트워크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물질의 혁명이 결국은 정신의 혁명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순차적인 요 관계는 엄연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의 기술 혁명이 일어난 게 1차 혁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의 네트워크 혁명이 2차, 이렇게 정신의, 이제 물질에서 정신을 끼치니까 요 기술 혁명이 3차, 4차 혁명은 요 정신의 네트워크 혁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각이 뭡니까? 대응합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 실제로는 독일에 있는 그분 성함을 깜빡했는데 그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던 그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기 전에 1차, 2차, 3차가 우리가 경제학계 안에서 엄연하게 이렇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단순히 병렬형으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가 이런 구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니까 산업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이쪽은 뭐니까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뭡니까 현실화되고 하는 데는 묘연한 어떤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혁명, 그 다음에 이건 디지털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걸쳤던 그 컴퓨터, 그 다음에 그런 혁명이고요. 요 4차 산업혁명은 ICT하고 그 다음에 3H 혁명, 이렇게 해서 초연결 사회, 이런 구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부터 먼저 하면, 뭐 우리가 초연결 하면은 막 IoT, 그죠? 사물 인터넷, 우리가 그는 이제 일상 기술이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게 공유를 하고 GPS를 통해 갖고 IoT를 이용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이미 뭔가 상당 부분 우리가 뭔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초지는 AI고요. 요는 제일 좀 뒤처진 게 초산업혁명이죠. 그리고 요거는 현재 만든 3D 프린터죠. 이 3D 프린터만 전부 활용한다 해도 뭡니까?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걸 다 하니까 물질적인 건 다 만들어낼 수 있죠. 3D 프린터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혁명이 특징이 많으니까 비가역적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가 다시 뭡니까? 이전에 썼던 어떤 피처폰으로 못 돌아가거든요. 한번 쓰게 되면은 그대로 막 일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가역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뭡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사실 뭡니까? 이 초연결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기존의 연결성보다는 훨씬 속도도 빠르고 뭡니까? 모든 산업에 침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광을 한다 하더라도 젊은 학생들이 뭡니까? 이 휴대폰 속에서 이거 얼마든지 뭡니까? 주문을 하고 예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죠.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속에 뭡니까? 이 인간에 붙어 있는 이 바이러스, 인간이 이제 뭡니까? 초연결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 인간에 붙어 있는 뭡니까? 이 바이러스도 같이 초연결성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사실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금 AI나 이렇게 하면 저 서원 시스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서원 시스템을 하면 하는데 저게 사실 뭡니까? 바이러스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이거 적응하고 얘가 대조되는 게 뭡니까? 순차적인 어떤 기계 시스템. 그죠?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시계를 예를 들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적응을 못하고 이거 진화하고 뭐 이거 전부 다 이거 뭡니까? 이렇게 반대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적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죠.
여러 공장 어떤 자동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통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거의 빠졌습니다. 그죠? 수험 시스템은 최적화가 안 되고, 통제 가능 안 되고, 예측 가능 안 되고, 이해 가능 안 되고, 적합적이 안 되고, 이거 다 XX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말까, 대비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초연결성을 이렇게 띄고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도 이렇게 초연결성을 띄고 있다 보니까, 이 초연결성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냥 시차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다 있어요. 다 똑같이. 1차, 1, 2, 3차 이 파동이 다 겪었어요. 그럼 4차 파동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4차 파동이에요. 미국도 똑같지만 4차 파동을 겪고 지금 4차 파동 속에 있고요. 일본이 올림픽 상황 속에서 4차 파동을 올림픽 이후에 4차 파동을 아주 세게 겪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초연결성이죠. 못 막아내는 거예요. 이런 파동이 생기면 일단 그 나라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 전문의학자들이 가장 염려했던 게 뭐냐면은 이 코비드-19를 막아야 되는 게, 그죠? 사망자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코비드-19의 진화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를 막는 거는 방법이, 그죠? 계속 진화해보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독감같이 되고 결국은 감기처럼 됐어요. 우리 곁에 영원히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라는 그런 친구가 그 곁에 많으니까 이 코비드-19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코비드는 좀 감기하고 다르죠. 양아치 같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게 지난 한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변이만큼 많을까? 한 1년 만에 이 바이러스가 변화해버립니다. 변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의학적인 공식 명칭은 뭐냐면 사스2예요. 옛날에 쓰는 사스1. 그 사스1에서 사스2로 넘어왔는데, 사스1은 그야말로 뭡니까? 그냥, 절멸하다시피 했지만은, 이 사스2는, 그러니까 그 당시와 상황이 이런 초연결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이까지도 좀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식하게 이 진화를 막는 방법은 바로 이 팬데믹을 없애는 거예요. 팬데믹을 없애면은 마찬가지로 말까 이제 코로나19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말까, 그죠? 우려가 현실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델타 바이러스가 올 2월, 3월에 인도에서 발생 안 했습니까? 그 인도에서 발생해서 이게 지금 문제냐면은 10월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10월달에 해가 한 몇 달 만에 맙니까? 제일 최후에 상륙했는 데가 이 남아프리카예요. 근데 최후에 상륙니까 그 사실은 남아프리카에 상륙했다면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뭡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 이게 뭡니까? 알파가 이제 우한이고요. 그 베타 바이러스가 이제 유럽에 있던 이탈리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산된 이 베타 바이러스가 있고, 그게 이제 유럽하고 서구를 강타했죠. 근데 이게 인도에서 뭡니까? 델타 변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밀어내요. 이제 이거 남아프리카에서 밀어냈다 하면은 전 세계 다 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1차, 2차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는데 이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가 다 뭡니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종들 간에 그러니까 종들 간의 경쟁에서 뭡니까? 이 델타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입실론 바이러스가 뭡니까? 미국에서 생겨서 치명률이 더 높았는데,
그 입실론 바이러스를 밀어낸 게 뭡니까? 델타 변이에요. 이게 뭐 종들 간의 경쟁에서 그죠? 델타가 다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는 그만큼 뭡니까? 치명률을 낮추는 대신에 그 전파력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이런 위드 코로나로 백신이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작동을 하면서 말이야. 위드 코로나인데 뭐 자기 책임을 두 가지 원리가 다음에 이 고위험을 관리해야 돼요. 이제 고위험 사회에 진입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한 국가들이 보면 요 두 번째 측면을 봤을 때 여전히 뭐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그죠?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다지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했냐면은 그죠? 그러니까 하라리가 이렇게 두 개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는 대내적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전체주의적 감시를 할 거냐, 통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시민 자율권에 맡겨둘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대외적으로는 뭐냐면은 국수주의적 고립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차단을 하고 봉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협조를 할 거냐, 이렇게 요런 두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가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이거 전체주의적 감시를 했고요. 다음에 국수주의적 고립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예외적 성공한 케이스라는 게 이렇게 자율적인 그죠 그걸 했고,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결속하는 이런 그죠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패턴을 본다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시민 자율권은 이쪽이죠. 다음에 이 국수주의적인 이런 고립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해야 되죠. 그래야 뭐죠? 글로벌 마켓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이러는데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선택해 보니까 글로벌 마켓이 완전 막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차단을 하면은 그냥 성공하느냐 하면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봉쇄를 하고 이렇게 그런 예를 우리가 루소의 책에 보면은 루소 사슴사냥 게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그죠? 사슴 잡으려고 하면은 그죠? 이 토끼 잡으려고 하면 사슴을 놓쳐요. 그러니까 사슴 잡는데 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합니까? 그럼 뭐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아주 큰 사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까? 사슴 숫자가 한 50이 남아서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사슴은 엄청나게 커요. 그죠? 그러면 사슴을 잡는 게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토끼 잡는 게 그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죠? 50명이서 말이니까 사슴을 잡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말이니까 그죠? 토끼 잡는 거 깐죽거리는 거죠. 그러면 그 큰 사슴이면 그 한쪽으로 그죠? 도망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사슴을 놓치는 거죠. 그 사슴 놓치니까 말이니까 토끼도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봉쇄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 어디 하나에서는 막 뚫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뚫린다 하면서 전제를 해놔놓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 때문에 말이니까 그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한 데서 말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았거든요. 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정도 알고 있고, 사실은 이 경제적 여건에 보면 그죠? 장기적으로 미국은 장기 불황이었고 그 이윤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니까 이 10년간의 경제에서는 10년간 경제에 항상 말하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침체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쭉 가다가 요 10년간의 경제가 말이니까
변화의 조짐을 가져갔던 게 뭡니까? 미중 간 무역 분쟁이었어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 세계 경제의 판도가 이제 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열은 깨졌어요. 근데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세계 경제 구도의 판을 짜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앙시앙 레짐은 구체적으로는 그 무참하게 깨졌어요, 그죠? 근데 묘한 거는 신자유주의는 언제 깨졌냐면은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신자유주의가 붕괴했어요, 그죠? 근데 그대로 존속합니다. 즉 그대로 존속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자리에 대신할 게 없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서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뭡니까 그 숨통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바로 뭡니까 그 팬데믹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글로벌 자본주의가 파산한 이유는 땅의 역사가 뭡니까 국제적으로 고립화를 선택했고요. 다음에 통제 경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 기능이 급속도로 위축됐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 자본주의가 파산 지경까지 이렇게 가버리게 됐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전 책에서 제일 어떤 우리가 이 초연결 생존에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봅니다. 그 우리가 주류 사회가 항상 시장하고 국가 아니면 시장 정부 이렇게 말까 이분법적 사고를 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대는 그죠? 정부 국가가 아니고요 비시장입니다. 시장이 아닌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뭐냐면은 이쪽에 정부가 국가가 있으면 비정부적인 그냥 난가버먼트 아니면 여기가 위계가 있으면 비위계적인 거, 그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단일의 중심이 있으면은 그죠? 권력의 어떤 중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는 이쪽 축을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요 네 개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은 기업이고요, 그죠? 이쪽은 시장입니다. 가격 시스템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쪽은 정부 부문입니다. 이거 세 개는 다 견고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어디를 깨부셨냐면 이쪽에 깨부셨어요. 이쪽에. 그죠? 탈중심적이고 비시장 경영이. 이쪽에 뭐 협동조합 뭐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사회적 경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을 거의 뭡니까? 괴멸시키다시피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붕괴되다 보니까 실제 말까 팬데믹에서 어떤 협조의 공간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쪽이. 이쪽을 어떤 형태로든 복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쪽 기반이 상당히 광범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네트워크 경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벤클러가 요걸 그려놓은 게 뭡니까 네트워크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경제를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여기 있다. 뭐 정보, 뭐 각종 뭡니까 유튜브, 뭐 SNS, 뭐 해가 그런 저기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복원을 하고, 그럼 미국이 왜 이런 팬데믹이 왜 대체 실패했나 하면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죠? 이 더킨 역설이 미국이 공적으로 보니 그죠? 그 제일 미약한데, 그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민 1인당 아닙니까? 의료비 지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 하면 세계 1위가 미국이에요. 그럼 의료비에 제일 많이 지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 미국이 다 뭡니까? 공적인 게 아니고 뭡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밥 먹는데 뭡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밥 먹는다 하면은, 그죠? 그냥 뭐 식판에 놔놓고, 그죠? 대충,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죠? 그렇게 아주
그렇죠.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걸 다 뭐 똑같이 이렇게 배급한다 하면은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그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뭡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좀 맛있게 먹어야 되죠. 자기 원하는 거 해야 되죠. 그럼 원하는 치료해야 되죠. 그죠? 자기 건강에 맞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은 더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뭡니까? 이쪽에 서민층이 뭡니까? 의료에 대한 혜택은 더 부실해져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미국은 그냥 팬데믹에서 엄청 뭡니까? 혼란이 초래되고, 뭐 쉽게 말하니까 뭐 군대식으로 의료 지시 체계를 확보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포스트 코로나 여기서 이제 끝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보니 기술 네트워크가 있는 네트워크를 변화시키고 다시 바이러스 네트워크를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이거는 비가역적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가 이제 변화한 거예요. 변화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말입니까? 팬데믹이 오기 이전부터 사실 이런 준비를 쭉 다 해온 거예요. 그죠? 일자리가 이렇게 50% 이상 사라지고 이런 거는 기타 같게 들은 얘기고요. 사실 이거 대학이라는 이런 구조도 말입니까? 아주 심하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싱글라리티라는 게 특이성 아닙니까? 이 특이하다 하는 말은 뭡니까? 블랙홀 안에 있는 세계가 특이성 세계 아닙니까? 바깥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죠?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이 대학 준비를 다 했고, 얘가 플립러닝, 우리도 플립러닝 말로는 많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준비를 많이 했고, 오히려 거꾸로 말하니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원래 준비해왔던 게 그대로 뭡니까? 다 뭡니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더 뭡니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초연결 생존입니다. 시간이 언제 끝내야 합니까? 한 10분, 한 10분 안에 끝낼 것 15분 같아요. 정도 하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연결 생존이라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정보 이론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포데믹스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전염병 얘기한 것처럼 정보 전염병은 인포데믹스 이게 막 확산되거든요. 이 확산되는 게 마치만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죠. 그죠? 허위 정보라든지 악성 그런 루머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면은 그죠?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안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니까 이 초연결 생존이라는 단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런 게 타인의 안전을 그죠? 보장해주지 않고 우리가 안전을 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각종 PCR 검사부터 시작해서 백신이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되는 게 바로 이렇게 초연결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신자유주의, 글로벌 시장, 글로벌 자본주의 이런 것들은 사실 말하면 깨진 유리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는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이런 팬데믹과 유사한 어떤 뭡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이렇게 붕괴되는 이걸 답습한다는 얘기죠. 한국이 했던 방식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기술로망이나 보면 K 반응에 대해서 아주 그죠? 높이 평가해놓고 뒤에서는 뭡니까? 유교문 학권이라고 하는 이런 거로 한국, 일본, 중국을 같이 묶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이 협조적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어떤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2차 팬데믹 속에서는 보면
이쪽이 선방했어요. 이래가 시벨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여기가 진짜 선방했습니다. 그죠?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뭐, 그죠?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선방했는데, 근데 사실 이 시벨트는 공통적인 특징이 없어요. 다른 문화권은 많으니까, 뭐, 그 중동 문화권, 회교 문화권, 뭐, 남미 문화권, 뭐, 유럽 문화권 이런 특징이 갖고 있는데, 이건 공통적인 없고요. 또 국제적인 협조 기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조가 이렇게 필요한데, 사실 그게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백신이 아무래도 뭡니까? 그, 확보하지 못한 그런,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 대타 변이를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행적 생존이 이렇게 묘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초행적 생존에 자세하게 얘기하는 수 없고요, 그죠? 우리가 일어나면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다음 인간관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질서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요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연결했을 때 초락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공학적 차원에서는, 그죠? 인간하고 인간 넘어서서 말까 사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축이 되는 거죠. 그 IoT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쪽의 기술은 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다음에 인문학적 차원에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여기에서도 포스트 휴먼이라든지 트랜스 휴먼에서 다음에 뭐 신유물론에가 오늘날만은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사회과학에서는 뭡니까? 그죠? 우리가 초연결 초라고 하면 이 국가라고 하는 단일의 중심을 넘어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다른 형태로부터 사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차원에서는, 거의 뭡니까? 이런 초연결사에 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이거 우리 그죠? 테크놀로지는 너무나 풍부한데, 이 사회성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뭡니까? 기술이나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사회성 이 자체에 대한 연구도, 그죠? 이 자체, 사회과학자들이 이 연구하는 자체도, 그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기술적인 여건에서는 이미 뭡니까? 초연결 생존의 기반이 많죠. 리눅스라든지. 그러니까 뭐 오픈톡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아프리카만 반투족 말로, 네가 있어, 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컴퓨터 리눅스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뭡니까? 뭐 월드와이드 웹, 다음에 자바부터 시작해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공짜로, 그죠? 다 공유를 하고, 그죠? 그런 기반 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기술적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기반을 갖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질서로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뭐 MZ세대 같으면은 뭐 집단 가치보다 이랬고 뭐 소유보다 공유 이 엄연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미닝아웃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그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그 실현을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죠. 기본적으로 말이니까 1, 2, 3,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배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실행으로부터 구상을 분리해서, 근데 실행으로부터 말이니까 이번에는 능력까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이제 얼마든지 뭡니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능력 없으면은 그 인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정신노동까지 배제하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 그죠? 그 영역이 사실 우리가 이 경제를 하는 게 상품만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가 실존의 이 시험 뭡니까? 관심의 영역, 어텐션 이코노미 이쪽이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걸 애써 뭡니까? 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뭡니까? 이런 정보사회에서 뭡니까? 이 정보사회, 산업사회,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은 전 반대예요. 그죠? 관심이, 그죠? 이게 희소하고요. 그죠? 이런 상품이
희소하고, 그럼 우리가 욕망이 무한하다 하면은, 그죠? 정보가 무한하고요. 이거 정반대의 경제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비중이 커요. 그죠? 그래서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화폐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보사회에서는 서로 관심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 우리가 뭡니까? 이 관심을 얻는데, 내 모든, 뭡니까? 우리가 욕망을, 그죠? 상품 소비에서 내가 욕망을 얻는 것 이상으로 뭡니까? 타인으로부터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게 그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텐션이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관심을 안 기울이면 그냥 어텐션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불편한 진식 산업사회 굉장히 시장이 많으니까 다원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자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자가 뭐냐? 화폐예요. 다음에 민주주의 사회가 굉장히 다원적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를 갖고 있죠. 왜? 권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관료체계의 수반이라는 그런 권력의 중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일자로부터 못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게 뭐냐면 이 바꾸려고 하면은 그죠? 상품 같은 이런 우리가 코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코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은 판매자한테는 비사용 가치고 구매자한테는 사용 가치가 막스 잡는 일을 써놨잖아요. 근데 선물은요? 선물은 그죠? 내가 누구한테 선물하면 내한테 사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걸 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내가 아끼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한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우리 받는 사람은 뭡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 필요 없다 하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받아서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의 정론에서 뭡니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이 선물 받는 게. 그래서 내가 곧 있으면 생일 되는데 마누라고 뭡니까? 이렇게 전에 한번 그래 봤을 때 선물 해달라고 하면 내가 이거 광폭사에 달라고 그랬어요. 선물 해달라고 하니까 미친나게 하더라고요. 그 선물은 뭐예요?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념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죠? 그 부담되는 걸 주는 게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한다 하면 이거 영화에 있죠. 너의 최장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선물은 아마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 상대한테는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한테는 사용까지 크죠. 최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죠? 그거가 뭡니까? 귀를 그 창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줬다 하는 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귀가 사용가치고 창녀가 이 귀를 받고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선물을 하는 게 이런 구도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적 어떤 코드 구조와 다른 어떤 구조 형태로의 변환이 그죠? 필요하고 그런 변환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그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한 100개 되는 걸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하게 진행했는데 뭐 다른 일 있으면 질문 통해서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